5-1-2 무역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국제거래가 왜 증가하는지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국제거래가 진짜 왜 생기느냐, 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거래를 하느냐라는 걸 볼 건데요. 이것은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어요. 1단원에서 사람들 간에 거래를 하는 이유가 서로 잘하는 걸 만들어서 특화를 하여서 일을 나누어 분업을 한 다음에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. 분업과 교환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.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특화하여 생산함으로써 교환을 하게 된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. 생산 여건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.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 여건이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생산 여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생산비의 차이가 생기겠죠. 또 좋은 여건에서 물건을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비교 우위에 따라서 더 잘 만드는 것을 특화하여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국제거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. 그럼 국제거래가 왜 발생하느냐를 연구를 해봤어요. 그러면 제일 처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사람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어요. 각자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절대우위입니다. 이 절대우위에 대해서도 우리 1단원에서 했습니다. 근데 절대우위라는 건 남들보다 싸게 만들어야지만 절대우위가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면 모두 남들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거나 아니면 모두 남들보다 비싸게 만드는 국가는 그럼 교환을 할 필요가 없나요?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나라의 절대우위, 모든 물건의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교환을 하더라는 거예요.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 보니까 실제 교환은 대부분 비교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비교우위란 절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을 생산을 한더래요. 그러니까 둘 다 생산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럼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잘 만드는 게 뭐냐? 아니면 둘 다 잘 만들더라도 그럼 진짜 훨씬 더 잘 만드는 게 뭐냐? 상대적으로 한번 이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론이 기회비용 이론이 비교우위 이론인데요. 기회비용을 확인을 하여서 계산을 합니다. 실제로 기회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A, B, C, D 국가를 제시를 할 겁니다. 그리고 그에 따른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그리고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교우위가 실제 현세에서 왜 발생하느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양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질이 다르기도 하대요. 노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은 노동이더라도 인적 자원 이렇게 사람의 생산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기술,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등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지식, 정보, 기술 등이 중요한 비교우위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 수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 아마 문제집에서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. 1단원에서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생산 가능 곡선이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 그 재화나 서비스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이야기를 해요. 말 그대로 생산이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는 겁니다. 이 생산 가능 영역 A 같은 경우에는 X제 1개와 Y제 3개를 만든다는 뜻이고요.
B 같은 경우에는 xj 2개와 yj 2개를 만든다는 뜻이고, C 같은 경우에는 xj 1개와 xj 3개와 yj 1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.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바로 xj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. 기회비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xj 4개를 만들 동안 yj 몇 개를 포기해야 되냐, 이게 xj 생산의 기회비용인 거죠. xj 4개 만들 동안 xj를 만들지 않았다면 yj를 4개를 만들 수 있었겠죠. 그러니까 4개 만들 동안 4개를 포기해야 됐어요. 그럼 xj 1개 만들 동안에는 yj 1개를 포기해야겠죠. 그래서 1개가 기회비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은 내부점과 외부점,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. 다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지점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지만,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을 만들 수도 있고, xj를 이만큼만 만든다면 yj를 여기까지 만들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yj를 이만큼만 만든다면 xj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점, 더 만들 수 있는 점.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의 점은 이 점은 만들 수가 없는 점, 현재 수준으로 만들 수가 없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. 생산 가능 곡선도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 기억 수준에서 기술이 진보하여서 xj와 yj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아예 예쁘게 바깥으로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,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, xj를 만드는 기술만 증가를 한 거죠. yj를 만드는 기술은 그대로